대주주 사모펀드의 약탈적 얘네들이 뭐 지금 지들만 좋아요. 약탈적 유상증자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는 소액주주, 심지어 국민연금의 지분율까지 손해를 보는데 그거 누구 돈이에요? 우리 돈입니다. 제 돈도 들어가 있고 우리 구독자분들,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모든 국민들의 돈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구주는 비싸게 신주는 싸게. 무슨 얘기냐? 사모펀드의 롯데렌탈 인수 과정인데 사모펀드 운용사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가 롯데렌탈 인수 과정에서 약탈적 유상증자 논란이 일어난 겁니다. 이거는 대주주 유상 사모펀드 둘 다 좋아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롯데렌탈 지분 56.2%를 어피니티한테 넘기는 겁니다. 대주주로 이제 어피니티가 롯데렌탈에 인수를 하는 거죠. 올 3월에는 해당 지분을 1조 5,729억 원에 매입하는 주식 매매 계약도 체결을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기업 결합 승인이 안 나와가지고 6개월째 종결을 못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거,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어떻게 얼마를 지금 인수를 하는 거냐? 롯데렌탈의 최대 주주의 보유 지분 61.17% 가운데 한 5% 제외하고 56%를 어피니티 P에다가 넣는 건데, 이거 SPC예요. CTG라고 나옵니다. 이거 뒤져보면 CTG라고 나오는데 아마 이걸 이제 SPC라고 해갖고 특수목적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지금 넘기는 것 같아요. 어피니티는 롯데렌탈 구주를 지금 한 주당 77,115원에 인수한다. 지금 가격보다 너무 높은데? 라고 생각이 들죠. 이거 지금 3만원대일 거예요. 그러면 시가하고 비교하면 165%, 당시에 체결 시점 당시에도 165% 줬는데, 경영권 프리미엄. 당연히 이거를 대주주가 돼갖고 내가 경영을 하는데 매력적이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이걸 하고 싶으면 프리미엄 얹어줘야 더 팔 거 아니에요. 대주주한테 무려 165% 가격으로 사왔습니다. 그러면서 뭘 했냐면은 삼자 배정 유상증자를 해갖고 본인들한테 유증을 다시 때려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유증 가격입니다. 이거는 물론 이제 뭐 프리미엄이 붙어갖고 77,000원대라고 하는데 신주인수가가 그냥 시가 기준으로 했다라 그래가지고 롯데렌탈 측에서는 이거는 기존 주주에 대한 피해가 아니다라고, 할인이 적용이 안 됐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하고 있는 건데, 그냥 신주 발행가액이 그 당시 가격으로 29,180원이에요. 몇 배가 차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자, 구주는 비싸게 책정을 해줘요. 대주주는 그럼 땡큐. 신주는 대신 협약을 맺어가지고 싸게 발행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시가로 지금 2.6배 이상인데 경영권 매각 가격은, 신주 발행은 지금 현시가 밑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유상증자 발행 가격은 롯데렌탈의 순자산가치 PBR의 0.7배밖에 안 돼요. 이거를 제대로 책정을 했느냐, 삼자 배정, 그리고 본인들이 셀프로 가져가는 건데, 이게 얘기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이 과정에서 어피니티 P의 지분율은 지금 증자 후에는 오히려 7.3%나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데의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자, 아까 보세요. 얘네들 61%에서 5%는 그래도 남겨놓고 가는 거잖아요, 소수는. 그러면은 61%보다 오히려 더 늘어나게 돼갖고 경영권은 공고하게, 기존 대주주보다도 경영권은 공고하게 가져가면서도, 그러면서도 지금 가격은 이 나머지 가격에 대해서는 굉장히 싸게 지금 발행을 하게 되는, 그래서 본인들의 비싸게 준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해서 물타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대로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롯데렌탈 최대 주주가 누굽니까? 호텔롯데하고 부산호텔 보유 지분을 고가에 매각해서 개이득이죠. 이거는 솔직히 말해갖고 이 100몇 퍼센트를 쳐준다 그러는데 2점 몇 배를 올려준다는데, 매수자인 어피니티 P는 비싸게 사는 대신에 추가 지분을 헐값에 배정받은 거잖아요. 솔직히 얘기해갖고 이거는 매수 단가를 얼마나 낮춘다고요? 물타기 하는 겁니다. 16%나 낮춰갑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가격이 고가 인수 논란이나 아니면 고가 인수해갖고 바가지 썼다 이런 것도 없을 거예요. 이 정도 낮추면. 근데 문제는 얘네 둘만 좋고 기존 주주도 같이 좋아야지. 기존 주주들은 손해본다는 거예요. 왜? 증자는 주식 발행이라는 거잖아요. 삼자 배정이든 뭐든 간에 지금 이거 주식수가 늘어나 기존 주주들은 주주 가치가 자연스럽게 훼손될 수밖에 없어요. 삼자 배정 유상증자 중에 최악이 이런 거예요. 삼자 배정을 해갖고 시설한다거나 뭐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거는 누굴 위한 삼자 배정이냐는 거야. 주식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내가 가진 주식이 희석이 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주가에 대한 한 주당 가치가 희석이 되는 거잖아요. 소액주주의 지분율도 전체 100%에서 33%였는데 27%. 한마디로 대주주의 지위는 더욱더 공고해지는 반면에 소액주주들의 지위는 더 떨어져갖고 2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못해요 그러면 이거 대주주한테. 우리 돈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도 피해를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지분율이 5.86인데 증자를 하게 되면 5% 밑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지난해 9월에 주주가치 재고 최우선으로 한다더니 5개월 만에 주식 발행 총수의 20%를 신주 배정을 해가지고 발행을 해. 그것도 그냥 시가로. 그러면 이제 그 과정에서 대주주는 경영권 프리미엄 받았으니까 이득인 거고, 사모펀드는 그 비싸게 주고 산 거에다가 물탈 거를 해가지고 그냥 시가로 한다, 우리는 할인 가격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아니 삼자 배정을 셀프로 하는데 그걸 할인 가격을 때려버리면 주주들이 더 가만히 안 있지. 상식적인 거잖아요. 사모펀드 이득? 보죠. 소액주주들 저기 보시면은 지분율 희석되는 거 보이시죠? 국민연금 지분율 희석되는 거 보이시죠? 이거 누구 돈이에요? 우리 돈이에요. 이대로면 소액주주하고 소액주주 소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거죠. 기존 주주는 대주주와 다르게 지분 현금화 기회가 제공되지 않아요. 지분 희석까지 감내해야 됩니다. 왜? 이거 그래가지고 정치권에서 못하게 하는 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대주주들이 지금 약탈적인 자본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롯데렌탈 공모가 59,000원이에요. 이번에 지금 기존에 들어간 사람들 아직도 지금 힘든데 이대로 딜이 만약에 마감이 된다? 대주주는 공모가 이상에다 엑시트를 해버려요. 근데 증작 가격들은 고려할 때 소액주주는 계속 지분 훼손당하고 더 빠지는 거죠. 여기 배임죄 위반 거론됩니다. VIP 자산운용이 지금 여기다가 행동주의 움직임을 하고 있는데, 롯데렌탈 유증 철회 요구하고 나섰어요. 현금성 자산이 4,500억 원인데 유증을 할 이유가 있냐 니들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유증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비싸게 주고 산 거를 낮추는 하나의 장치밖에 안 된다라고 VIP 자산운용 대표가 이야기를 합니다. 즉 대주주에게 비싸게 사주고 매수를 하는데 우리도 손해를 볼 것 같으니까 그럼 니들도 이득을 봐, 이렇게 되는 장치가 아니냐고 꼬집는 거예요. 이번 거래는 주주 충실 의무를 저해한 것이라는 거에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구주 매각 가격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함으로써 기존 주주의 주식 인수 기회를 배제했고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뭐 이거는 업계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제가 워딩을 따온 겁니다. 특경가법상의 배임죄 위반 소지가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롯데렌탈 측은 뭐라 그러는데, 롯데렌탈은 최대 주주 변경 거래가 종결이 되면 기발행사체의 조기 상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상증자가 필요하다. 유상증자의 경우 할인율 없이 진행해서 기존 주주의 권리 침해를 하지 않는 방안을 찾고다 노력했다. 아니 제3자를 셀프로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최소한 시가를 할인율을 들어가면 그건 진짜 큰일 나는 소리 하는 거죠. 3자 배정이기 때문에 기존 가격보다 더 높게 거래하는 경우도 많고 셀프로 하면 더 높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화에어로도 3자 배정으로 해갖고 본인들한테 할 때 욕 바가지로 한번 먹고선 금감원에서 빠꾸 넣고 나서 그 다음에 왜 니네끼리 돌리냐 이거 지분 얘기 나와가지고 높게 했잖아요. 이거 한두 번이 아니에요. 더 높은 가격에 할 수 있다는 지적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투자자들은. 그럼 현실적으로 뭡니까? 업계에서는 대주주에게만 지불하는 경영권 프리미엄의 경우엔 PE가 아니라 기업이 M&A 하는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게 지금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안타깝게도 현 제도 안에서는 롯데렌탈의 거래 자체가 불법적 요소가 없는 만큼 문제 삼을 만한 명분이 약하다, 이렇게 지적밖에 못한다 라고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게 굉장히 좀 뼈아픈 상황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 사람들만 좋은 약탈적 행위인 거거든요. 대주주와 소액주주를 동일하게 대하는 등의 당연한 조치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예요. 상법 개정이든 뭐 자시법 개정이든 필요 없다, 무조건 개정해야 된다라고 저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름이 상법 개정이다, 그럼 그렇게 해야 된다. 회사를 사유화하는 그들만을 위한 약탈적 행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조치는 분명 국내 자본시장에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왜 그들이 그렇게 만들었다. 근데 사모펀드가 국내 기업들에 대한 자본 침투가 이런 식으로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는 더 M&A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로 인해서 오히려 연결고리를 약하게 만들 수 있는 제도적인 것들을 좀 배제를 시키는 게 어떠냐라는 거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국내 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제한을 받는 것들이 상장 기업이 아니라 전체 법인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회사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일단은 상장법인으로 먼저 하는 게 어떠냐라는 얘기들도 나오는 이유가 이런 거고요. 국내 산업 경쟁력 악화 등도 막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막아가지고 자본시장이랑 산업구조를 함께 지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여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약탈적 행위들이 앞으로도 뭐 계속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